자, 2024년 EBS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1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피터 싱어의 의견이 나와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동물권과 관련된 그 책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현대 철학자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1문단의 시작 부분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물음과 왜 내가 평등하게 대해야 돼?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 A 물음과 B 물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차이가 무엇이냐? 후자의 물음. 자, 이 후자의 물음은 B를 얘기하는 거죠. 자, B의 물음은 윤리학 속에 포함된 물음이라는 거야. 윤리 속에 포함된 물음. 근데 나는 왜 도대체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라는 거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와 같은 물음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나 왜 새우 먹어야 돼? 나는 왜 생선 먹어야 돼? 나는 왜 조개 먹어야 돼? 와 같은 물음이라면 A 같은 물음은 애초에 우리가 왜 해산물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더 상위에 있는 질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포괄하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 철학자들은 요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 저런 질문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이유 하나가 두 번째 문단에 나오고 그 이유 두 번째가 세 번째 문단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거부감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그걸 반박하죠. 까죠.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이 물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몇몇 철학자들은 이 물음이 의미가 없다, 거부를 하는 입장인데 그 둘의 대립, 즉 그 거부와 피터 싱어의 반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거부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 첫 번째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정의 때문에, 특히 어떤 거?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리적인 원칙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서 윤리적 원칙이란 압도적으로 개인에게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정의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걸 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원칙은 개인에게, 근데 여기서 개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왜 그 행위를, 즉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요하면은 그거에 따라야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예시라고 하는 설명 방식이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나한테 너무 압도적으로 중요해. 그 사람은 당연히 기부를 할 수밖에 없어. 왜 기부를 해야 되라고 하는 물음은 이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정의 속에 이미 들어버리는 거야. 그 행위의 이유가.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실천하지 않을 이유, 그 행위의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 따라서 이 물음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가 나오죠. 자, 여기부터 피터 싱어, 피터 가수의 반박이 나옵니다. 자, 뭐라는지 한번 봐봐. 자, 이 경우에는 칸트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륜의 윤리가 머물고 마는 거야. 즉 아까 뭐가 중요한 거였어?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피터 싱어가 일부 칸트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칸트에 동의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피터 싱어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칸트는 배워서 알겠지만은 칸트에 대해 보편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도덕 원칙이 보편적인 경륜의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일치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칸트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선호나 개인적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중요성의 문제로 치환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 윤리라는 것이 보편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칸트의 정의에, 칸트의 어떤 칸티즘에 어긋나 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 즉 뭐야? 보편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전제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잖아 사실은. 야 너 이게 왜 윤리적이라고 생각해? 그거 나한테 중요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물음이 아니죠. 윤리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성질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는 중요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퇴색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봅시다.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처럼 똑같은 이유로 거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자, 이거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취되어 있는, 이미 전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묻는 공허한 물음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미 합리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물어질 수 없다. 즉,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에 답하려면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몸에 알겠죠? 이게 합리적이어야 이 질문에 답하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합리적으로 답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왜 합리적으로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 이미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질문을 하는 느낌이 뭘까? 하는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 뻔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는 왜 합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처럼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인 이유를 묻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우리는 왜 행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윤리학적인 물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해야 돼라는 물음이 그 윤리적인 물음이라는 거. 왜? 윤리라는 게 무엇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 아닌 것인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묻는 게 이미 윤리인 거야. 그러니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하려면은 우리가 윤리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견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여기에도 반박을 하겠죠. 자, 피터 싱어가 뭐라고 반박하는지 들어봅시다. 자, 이 물음을 윤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마치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해야 되는 공허한 물음, 이 순환 논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거 있죠. 행위해야 한다. 요 말을 굳이 우리가 윤리성을 전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이 물음은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윤리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왜 해야 되냐는 이유를 묻는 그냥 소박한 질문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물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윤리성을 전제하지는 않잖아. 자, 그 윤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싱어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굳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것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의 이유를 묻는 중립적인 물음이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는 그냥 그런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왜 지금 운동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물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냥 그 행위의 이유를 묻는 소박한 질문일 뿐이지 그것을 다시 윤리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세요라고 굳이 윤리적 관점을 투영해서 전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냥 중립적인 물음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자, 피터 싱어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관점도 넘어서야 되고요. 불편부당한, 이 불편부당이 무슨 뜻이야? 치우치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글 요약이 되어 있어. 뭐라고 요약이 되어 있냐? 잘 봐봐. 잘 봐봐.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문단 얘기였죠. 그러니까 윤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물음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불편부당한 관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철학이나 윤리학 같은 것을 전제하지 말고 그냥 소박한 질문,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질문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은 이거죠. 피터 싱어는 이 물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질문은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즉, 이 물음은 개인적 근거를 넘어서 보편적인 판단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우리가 그냥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특히 요 세 번째 문단은 제가 읽어도 이게 예시나 이런 좀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막 뼈저리게 와닿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국어를 공부하는 중이고 윤리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어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오겠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지문을 정리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은 싱어에게 있어서 나는 왜 보편적 윤리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냥 중립적인 물음일 뿐이다. 오케이? 자, 왜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화를 시켜줘?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왜 그래야 돼? 라는 정도의 중립적이고 소박한 질문일 뿐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문제는 사실 별 탈 없이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윗글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이 완전히 틀렸죠. 일단 특정 물음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념을 소개하고 있지 않죠.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 통념이 소개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 견해 장단점 분석도 좀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답이 2번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해설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은 요형에 해당되는 물음.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이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자, 여기 보면은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보기의 핵심이죠. 규범윤리학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에 대한 평가야. 그러니까 나는 왜 밥을 먹어야 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묻는 것이 규범윤리학입니다. 자, 메타윤리학이 되겠죠. 메타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메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보다 상위의 개념에 무언가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개념을 메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지? 나 오늘 국어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이라면 애초에 공부를 왜 하는 거지? 공부란 무엇일까? 뭔가 이런 좀 더 상위의 추상적인 속성에 대한 질문은 이제 메타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범윤리학은 왜 애초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써 윤리적 속성,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근원적인 질문이 메타윤리학의 질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기 구매나 허용이나 사치품이나 탄소 발자국 잘못, 자, 이런 것들은 전부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질문이라면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는 개념이나 의미 같은 것들의 본질을 밝히는 질문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억과 같은 유형,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역시 메타윤리학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기억과 같은 유형이 메타윤리학이고 그것과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질문이 4번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답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솔직히 너무 쉬워요. 좀 허무할 정도로 쉬운 그런 질문이죠. 자, 일단은 적절한 물음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죠. 자, 첫 번째 견해가 뭡니까? 만약에 윤리적인 것이 개인적으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물어질 필요가 없어진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박을 이제 보편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적 정당화라고 하는 그 질문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정당화라는 관점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질문은 수란 논리에 의해서 공허한 질문이 돼버린다. 잉여적인 물음이 돼버린다. 자, 잉여적이라는 게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중립적이고 그냥 우리가 왜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소박한 질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사실은 이것은 충분히 물어질 수 있고 피터 싱어는 충분히 물어질 수 있는 질문이고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보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그냥 우리가 왜 행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뿐이지 그것을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가가 중요한 게 개인성이고 그거에 대한 반박이 보편성이었잖아. 근데 가의 보편성이 전제되었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이 아니라 규범윤리학적 질문이죠. 우리 그 위에 보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A는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경의 때문에 댐 건설을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A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원칙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A는 뭐라고 한 거야? 야, 댐 건설하면 안 돼. 왜? 생명에 대한 우리가 외경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생명에 대한 외경은 윤리적인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가 이거에 대해서 야, 근데 너 애초에 왜 굳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1번 너무 아니잖아. A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함으로써. 자,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은 이건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 아니죠. 얘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인데 여기에 대한 A의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쉽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 판단의 근거에서 행해야 되는가? 피터 싱어가 뭐라고 얘기했어? 요 질문은 보편성이, 칸트처럼 보편성이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2번도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 그 예를 들어서 B의 물음에 대해서 야, 그거 윤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시켜야 되는, 이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야 되는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거는 그냥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이 좀 속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연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윤리학의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국어 문제로 출제되는 이상은 내가 지금 설명한 것 이상의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싱어가 요새 되게 잘 나가는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능에서 독서 연계를 해서 출제할 수 있는 철학자라는 점에서 피터 싱어의 기본적인 논리, 예를 들어서 고통의 최소화라든지 또는 이 권리의 근거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피터 싱어의 특유의 전형적인 논변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셔도 이 삶에나 이 아니면 수능적으로나 내신적으로나 좀 더 뭐랄까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문예술 1번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